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의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음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떤 음악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음악을 편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은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님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신부님들이 음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도 하고 또 신랑님들께서도 이런 음악으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리고 또 음악은 나를 표현해주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음악의 힘을 빌리신다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괜찮게 돼요. 예를 들면 밝은 분위기를 위해서 신랑님이나 신부님이 억지로 춤을 춰야 된다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이제 멋진 글을 고민해서 써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입장하는 순간에 밝은 음악을 틀면 밝은 분위기가 되고 또 감동적인 순간에 내가 글을 엄청 감동적으로 적지 않았어도 감동적인 음악이 나온다면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중요해지는 게 바로 음악인 거죠. 일단은 대부분의 웨딩홀에서 기본적인 음악이 있지만 신랑 신부님께 바꿀 수 있는 음악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건 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웨딩홀에서는 이 세 가지 음악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신랑님이 입장하실 때 그리고 신부님이 입장하실 때 그리고 행진하실 때 이 세 가지는 워낙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신랑 신부님의 개성을 위해서 신랑 신부님이 바꾸실 수 있도록 웨딩홀에서도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는 이 세 가지 식순을 넘어서 거의 10가지에 달하는 식순들이 있어요. 화촉점화나 부모님께 인사나 혼인서약 읽으실 때 화동이 입장할 때 이런 순서에도 음악을 바꾸고 싶으신 신랑 신부님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순서들의 음악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신랑 신부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방법은 원칙적이라거나 혹은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선은 웨딩홀과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랑 신부님이 예약실에 직원분과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혹은 홀에 따라 다른데 신랑 신부님과 단톡이 만들어져 있거나 혹은 신부님과 카톡을 나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카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랑 신부님이 식권을 가지러 가신다거나 시식을 하시러 가신다거나 특별한 이유로 웨딩홀에 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 방문 상담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웨딩홀의 직원분들과 음악을 좀 다른 순서도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신랑 신부님이 친절하게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마 웨딩홀에서도 좀 신랑 신부님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만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준비해 드릴게요 하고 도와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아무래도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랑 신부님의 예식에 전체 음악을 다 바꾼다고 하면 아마 웨딩홀 직원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음악이 몇백 곡이 넘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곡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다른 순서들도 그냥 음악을 재생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게 좀 번거롭고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웨딩홀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원이 많아져서 혹시나 음원 사고가 난다고 해도 이제 괜찮다. 내가 원하는 음악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 거니까 혹시나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크게 시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웨딩홀에 해주시면서 다른 순서의 음원을 부탁하시면 아마 대부분은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웨딩홀이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더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면 아마 해주실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제 육참골단이라는 사자성어인데 이제 살을 내어주고 이제
더 큰 것을 성취한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예요. 뜬금없지만 좀 여기에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무작정 사고도 절대 나면 안 되고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되고 음악도 딱 1초도 문제없이 딱 나와줘야 되고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순서까지 전부 다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마 웨딩홀에서도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작은 부분을 양보하고 결혼식의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순서들의 음악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예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특정 순서의 음악을 바꾸실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음악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은 음악을 선택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 보시는 게 유행이에요. 요즘에 어떤 곡들을 많이 할까라고 많이 알아보시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유튜브나 혹은 친구분들 결혼식에 가서 예식을 보다가 저거 왠지 좋아 보인다 하는 곡들, 왠지 멋있어 보인다 이런 곡들도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 번뿐인 날이니까 이게 좀 가장 위험해요. 어떤 신부님들께서는 한 번뿐인 날이니까 남들과 다르게 뭔가 이 특별한 커다란 반전을 주는 그런 음악을 해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랑님들께서도 내가 평소에는 조금 얌전하고 좀 점잖은 사람이지만 한 번뿐인 날이니까 이때는 좀 밝게 해볼까? 좀 춤도 춰볼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X가 5개입니다. 5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X가 5개예요. 저는 좀 비추하는 편이에요. 한 번뿐인 날이라고 해서 약간 무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어쨌든지 그 과정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본식 날에 가까워질수록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본식 날에 마음이 편한 상태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곡, 내가 하고 싶은 곡, 그리고 나와 잘 어울리는 곡이 좋아요. 신랑 입장곡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당하고 막 무조건 웅장하고 이런 곡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조금 젠틀하고 자상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좀 잔잔하고 감미로운 곡들도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만약에 신랑 입장, 신부 입장과 분위기가 조금 안 맞더라도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곡이고 내가 이 곡으로 입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곡이 가장 좋은 곡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날이니까 나를 기준으로 음악을 선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음악을 편집하는 방법인데요. 좋은 곡을 골랐는데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조금 애매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에는 무조건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라 또 클라이막스가 좋을 때도 있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음악들을 좀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편집하시면서 신랑 신부님이 길이를 걱정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입장할 때 몇 분 정도가 걸리는지 아니면 몇 초가 걸리는지 그 시간에 음악을 맞춰야 된다라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음악의 길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음악이 빨리 끝난다고 하면 대부분 무한 반복 재생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입장을 마쳤는데 음악이 남아있다면 웨딩홀 직원분이 천천히 음악을 줄이면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길이는 중요하지가 않고 음악의 도입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신랑님이 입장하실 때 사회자가 입장 외치면 그때부터 10초부터 15초의 음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신랑님이 출발하시는 모습과 음악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부님도 출발을 하시거나 혹은 문이 열리거나 이럴 때 딱 시작해서 10초에서 15초까지 그 모습과 음악이 오버랩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막 사진도 찍어야 되고 막 영상도 찍어야 되고 소리도 질러야 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음악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님께서 음악을 선택하시고 편집하실 때에는 딱 음악이 재생되었을 때 첫 도입부가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걸 고려하시면서 음악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입장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어쨌든 음악이 끝나면 다시 구간 반복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신부님이 입장하시고 나서 신랑님과 만나시고 또 아버님이 손을 건네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 음악이
이렇게 다시 커지면은 좀 깜짝 놀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크게 차이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약간 잔잔하게 진행이 되고 또 마무리가 될 때도 잔잔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반복되었을 때 마치 한 곡처럼 이어지는 느낌이 나면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다음은 음악을 편집하는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즘에는 워낙 어플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 신랑 신부님께서 다룰 줄 아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으실 때에는 컴퓨터가 조금 더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이나 프로그램으로 이제 음악을 딱 자르시고 나서 그 첫 부분 있잖아요. 음악의 첫 부분이 자연스럽다면 뭐 예를 들면 음악을 재생했을 때 What are you waiting for? 이렇게 딱 바로 터진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딱 재생했을 때 딴 따단 딴 따다 이렇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음악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구간에 바로 앞부분에 가사가 있다거나 혹은 음악이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음악을 켰을 때 따다다다다 이렇게 바로 뭔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하객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이렇게 음악이 나왔을 때 빠바바바바 이렇게 바로 나오면은 조금 이게 안 예쁘니까 첫 부분에 페이드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빠바바바 이렇게 나오던 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음악이 나오게끔 페이드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신랑 신부님이 좀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아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한 분씩은 계실 거예요. 이 오디오를 이렇게 좀 바꾸는 방법을 아시거나 혹은 영상 편집을 해보셔가지고 이런 간단한 것들은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계실 테니까요.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께하는 신랑 신부님께는 전부 다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시는 신랑 신부님께서는 따로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악들을 편집하려면 어쨌든지 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모범 시민이시라면은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가수분들이나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이 풍족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음원을 유료 사이트에서 비용을 지불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 모범 시민이 아니다. 나는 그냥 일반인이다. 그냥 어느 사람들처럼 그냥 잘 지내는 일반인이시라면 어둠의 경로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결혼식에서 그런 음악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에 걸리는 거거든요. 엄연하게 이렇게 딱 따진다면은 우리가 사이트에서 음악을 정식적으로 다운을 받았어도 결혼식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 그냥 어둠의 경로를 사용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또 번거로우시거나 좀 어려우시다면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냥 막 동생 시킨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음악 같은 거 이렇게 좀 다운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은 꼭 이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있어요. 이런 사이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도 저와 함께 하시는 신랑 신부님께는 제가 전부 다 구해드리고 있고 이제 유튜브에 나온 거나 혹은 어디서 어떤 동영상으로 보셨거나 하는 음원들도 제가 전부 다 만들어드리고 또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역시 저와 함께하는 신랑 신부님께서는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된 음원들을 웨딩홀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순서의 음원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신랑 신부님께서 음원의 이름을 바꾸셔서 네이밍을 해주시면 좋아요.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네이밍을 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웨딩홀에서 또 전화가 올 것이고 이 곡이 신랑 입장이고 이 곡이 신부 입장이고 어쨌든 똑같이 또 고생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음악을 보내실 때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행진 이렇게 앞부분에 네이밍을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음원 파일을 받으시는 웨딩홀 직원분도 그리고 신랑 신부님도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에는 꼭 압축을 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음원들은 고음질이라고 해서 10MB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10MB를 넘으면 네이버 메일에서 고용량 파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3MB, 뭐 5MB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다운로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내가 보낸 음원 파일이 이렇게 위아래로 나뉠 때가 있어요. 그럼 웨딩홀 직원분들이 대부분 프로이시고 그런 것들을 항상 하시는 일이지만 어쩌다가 이게 나뉘어져 있는 파일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행진 이렇게 보냈는데 신랑 입장, 신부 입장만 다운로드 받으시고 행진곡은 없는 걸로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원들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꼭 압축해서 하나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웨딩홀에서 그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면 그 안에 내가 넣어둔 음악들이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압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보낼 때 식순도 보내고 문서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음원도 보내고 추가 MR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 개수가 10개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메일 기준으로 이게 10개가 넘으면 또 고용량 파일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걸 전부 다 드래그해서 메일로 이렇게 옮겨놨기 때문에 전부 다 올라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수 제한에 걸려서 한두 개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제 내 책임이 되는 거죠. 음원이 누락된 것이 이제 내 잘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네이밍을 해주시고 꼭 파일들을 압축해서 한꺼번에 보내주시면 웨딩홀 직원분도 신랑 신부님도 훨씬 더 완벽하고 더 깔끔하고 편안하게 음원을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진 음악들은 우리가 원하는 결혼식 분위기에 80% 이상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신랑 신부님께서 음악을 선택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편집하실 때 번거롭지만 페이드도 한번 넣어보고 이 구간, 저 구간 1초, 2초 한 번씩 이렇게 잘라보시고 그 다음에 음악을 모아서 보내드릴 때도 조금 번거롭지만 네이밍을 해주시고 압축해서 웨딩홀에 보내주시면 웨딩홀에서도 기분 좋게 음악을 틀어드릴 수 있고 또 신랑 신부님께서도 기분 좋게 음악을 들으시면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헷갈리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시면서 숙지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혹은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요즘에는 댓글 모아보기를 해가지고 확인하지 않은 댓글에다가 답변을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댓글 남겨주시고요. 인스타 DM 주셔도 되고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 주셔도 역시 24시간 365일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항상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